지금 어떻게 보면은 노인 한 65세 이상은 이런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받아야 되는 연령대가 됐고 이 복지를 현재 책임지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을 뭐 몇 번 해주셨지만 세대 간 갈등으로도 좀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.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뭐 MZ세대 노조들이 올바른 노조라고 하는데 의견서를 냈습니다. 고령자의 무임승차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고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반발인 것 같아요. 평론가님 어떠십니까? 참 말 그대로 세대 갈등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감당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참 높은 나라이니까 1인 가구 가운데 그러니까 하위 20% 가운데 그 노인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가 많다. 통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이분들에게는 지원을 드리는 게 맞죠. 그런데 소득 부분이나 아니면 사람이 굉장히 혼잡한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누구나 계속 이용할 수 있다. 이 부분을 청년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. 매번 적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게 다 노인 때문이다. 프레임이 이렇게 간단 말이죠. 하지만 우리도 우리가 할 만큼의 몫을 하고 있고 낼 만큼 내고 있다. 소득이 있는 노인은 내고 바쁜 시간에 한정된 공간을 두고 경합하지 않는다. 이런 것들을 논리적인 방어를 위해서도 저는 이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겠느냐. 불가능하단 말이에요. 그렇다면 이 숙제를 언제 풀어도 풀어야 하는데 아마 제 기억에 저도 경제 기자를 지금 한 20년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 제도가 변화가 될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진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만 나다가 금방 들어갔죠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표를 생각하게 그러니까요. 되고 또 일단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미봉해왔는데 네네. 이제는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이걸 감당해오는 청년 세대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거든요. 최근 들어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에서 나는 빠져나갈 테니까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. 맞아요. 이런 정서가 연금 깔려 이런 거에서. 있는데 네.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. 서울시에서요. 버스는 무료 이용이 불가능하죠. 버스는 무임승차가 안 됩니다. 네네.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는 건 교통 여건이 좀 더 나은 곳에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시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역세권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에게 예.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거든요. 이게 또 형평성에 맞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교수님 어떠십니까? 지금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부담을 왜 우리가 떠안아야 되냐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. 일부긴 합니다만. 네. 지하철을 타면 요즘에 이제 그 여성 전용석이 네, 이제 있고, 있죠.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그 되도록이면은 일반인들이 있는데 안 하고 노인석 있는데 거기 따로 자리가 없어도 자리가 그쪽으로 네. 가시려고 예, 그래요. 예. 왜냐하면 일반석에 가면 젊은이들이 미안해가지고 일어서잖아요. 일어서야죠. 근데 그게 말이 되나요? 돈 내고 타는 사람은 서서 가고, 그 다음에 돈 안 내고 타는 노인들은 앉아서 가고. 근데 사실 자리를 비켜주는 젊은 층들은 이제 내가 좀 더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아름다운 마음이죠.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서 마음인데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. 노인분들도 이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때가 됐죠.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세대 간에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고 그런 사회가 보기 좋은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인 무임 이런 부분들은 이참에 확 바꿔야 된다. 이참에 바꿔야 된다.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도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은 네네. 이 젊은 층이든 노인층이든 그 부담을 갖다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지원을 해주고. 또 대기업이나 기업들도 이거 프랑스에서는 그런 교통세가 있어요. 네네. 그래서 기업이 일정 부분 대중교통을 부담을 이용하는 직원들한테 부담을 갖다 해줘서 이 앞으로의 지하철이 가야 될 방향은 저는 월 정기권이라고 봅니다. 그래서 월 정기권의 여러 가지 할인 혜택과 기업 부담과 지자체 부담과 또 국가 부담이 복합적으로 혼합이 들어가서. 돼서 네. 일반적으로 자부담은
의료보험처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겠습니다. 30% 네. 수준으로. 사무처장님 말씀도 짧게 좀 들어볼게요.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모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걸 보면 네네. 다 재정을 절약하는 관점에서 다 보거든요. 예, 좀 적자다, 돈 없다. 그러니까 뭐 축소하자 아니 돈 받자 네. 이런 거거든요. 그리고 내가 누군가는 또 돈을 부담하니까 갈등도 일어나고. 근데 그런 재정 절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개개인별의 생애 주기별의 어떤 욕구들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까 평론가님이 역세권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 노인분들은요 지하철보다 버스 타는 걸 더 좋아해요. 왜냐하면 버스가 더 쉽거든요. 근데 지하철은 계단도 많고 환승하고 이러니까 더 불편해하셔요. 근데 이제 버스가 돈을 받으니까 지하철 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저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버스하고 지하철을 연계해서 그런 것들 약간 무료, 그러니까 그 이동 그 취약계층에게는 그런 교통복지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나이 들면 당연히 이동하기 어려운데 계속 계단 타고 지하철만 이용하라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